안녕하세요.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양파가 사실은 기적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고혈압이나 당뇨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개할 내용은 의사들조차 잘 모르고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양파의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양파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얻게 되실 겁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은빛정원 채널 구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7세 강영호 할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무려 43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셔야 했고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까지 들으셨죠. 혈압이 워낙 높아서 언제 뇌출혈이 올지 모른다는 의사의 경고에 매일 불안에 떨며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강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손녀가 우연히 알게 된 양파의 특별한 비밀을 할아버지께 알려드렸고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방법을 따라 매일 양파를 특별한 방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은 의료진조차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43년간 계속 높았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괴롭혔던 만성 관절통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진우 박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43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온 환자의 혈압이 한 달 만에 정상화되는 경우는 의학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강 할아버지는 양파를 어떻게 드셨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황금시간 법칙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 식품연구소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팀이 발견한 이 법칙은 양파 효능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양파를 자른 후에는 반드시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른 직후에 양파와 충분히 공기에 노출된 양파의 효능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른 직후의 양파는 거의 효과가 없다시피 한 반면 공기에 노출된 양파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양파를 먹어왔음에도 그 진정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의 진정한 효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자른 즉시 요리하는 것과 특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요리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양파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비밀은 여러분이 매일 버리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양파 껍질 말입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파 껍질을 항상 버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세요?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은 암세포의 분열을 막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인데 우리는 이 보물을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윌슨 교수는 양파 껍질을 버린다는 것은 금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의과대학 존슨 교수팀은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양파 껍질 추출물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향상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들은 기억력이 놀랍게 개선되었고 일부는 잃었던 오래된 기억까지 되찾았습니다. 존슨 교수는 현존하는 어떤 치매약보다 뛰어난 효과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혹시 제약회사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연간 매출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된다면 이런 비싼 약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말 놀라운 실제 사례를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2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15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혈당은 항상 위험 수준을 넘었고 혈압도 심각하게 높아서 의사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며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박 할머니의 손자가 해외의학 저널에서 양파의 특별한 효능에 관한 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양파를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 박 할머니는 양파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손자를 위해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이정훈 박사는 처음엔 측정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차례 검사 후에야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교과서에도 없는 놀라운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할머니의 관절염 통증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박 할머니는 마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박 할머니는 양파를 어떻게 드셨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정확한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와 특정 식품을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첫 번째 식품은 들기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의 케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며 염증 제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박성철 교수는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은 그냥 약이 아니라 특효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 보령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료진의 권유로 수술 전 몇 개월 동안 매일 양파와 들기름을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섭취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먹었다고 해상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검사에서 막혔던 혈관이 상당 부분 뚫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의사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 장미연 박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며 스텐트 시술 없이도 약물 치료만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했습니다. 그는 양파와 들기름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파와 궁합이 좋은 식품은 육류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을 양파가 완전히 중화시킨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윌슨 박사팀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육류를 고온에서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양파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거의 완전히 중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파 없이 고기를 먹는 것은 방어복 없이 방사능 지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고기의 비타민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영양소가 생성되어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태호 교수팀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알리티아민이 풍부한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한 환자는 잊고 있던 손자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내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김태호 교수는 현존하는 어떤 치매 치료제도 이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양파의 진정한 파워를 끌어올리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황금 조리법입니다. 양파를 기름에 볶을 때 반드시 중약불에서 오랜 시간 천천히 카라멜라이징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 속 케르세틴이 지용성으로 변해 체내 흡수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냥 볶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는 거죠.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영민 교수는 양파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가장 큰 실수는 양파를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성껏 조리된 양파는 그 자체로 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식품은 레드와인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다니엘 코엔 교수팀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며 노화 방지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코엔 교수는 이 두 성분의 시너지 효과는 마치 1 더하기 1이 10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특히 심혈관 건강과 세포 노화 방지에 믿을 수 없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100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저녁 식사 때 양파 요리와 소량의 레드와인을 함께 섭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지 의사 피에르 디봉은 보르도 지역의 장수 비결은 바로 이 조합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보르도에 사는 112세 마틸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양파 수프와 한 잔의 레드와인이 내 장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100세가 넘었음에도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길 정도로 건강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혹시 양파즙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당장 중단하세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응급실에는 양파즙 과다 섭취로 입원한 환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방영철 씨는 건강을 위해 몇 개월 동안 매일 양파즙을 드셨다가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성민 박사는 양파즙으로 인한 신장 손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양파를 갈아서 즙으로 만들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초고 농축되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상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재중 교수는
양파즙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김재중 교수는 양파즙 한 컵에는 양파 여러 개의 분량의 활성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신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안과저널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황화물과 꿀의 특정 효소가 만나면 눈의 망막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 시 황반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는 2년간 매일 양파꿀을 드시다가 황반변성이 급격히 진행되어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 안과 의사 박정훈 교수는 이 할머니의 황반변성 진행 속도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정훈 교수는 양파와 꿀의 조합이 망막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며 많은 노인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양파꿀을 섭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꿀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일까요? 저는 이런 위험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은 튀김 음식입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되며 여기에 밀가루가 더해지면 독성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독성물질은 우리 뇌세포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위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식품영양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튀긴 양파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시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극적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연구팀장 정혜원 박사는 패스트푸드점의 양파링이 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이런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여 양파 튀김을 자주 섭취한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튀긴 양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정혜원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양파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령자들은 양파 튀김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양파의 황금 시간대는 더욱 놀라우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양파를 먹는 시간대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시간에 양파를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내분비내과 김성수 교수팀은 양파의 효능은 먹는 시간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교수는 체내 호르몬의 일주기 리듬과 양파의 활성 성분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 양파를 섭취하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져 불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밤사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양파의 효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고 양파의 활성 성분이 혈관과 뇌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점심 식사 1시간 전에 양파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대도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은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의 색깔별 특성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흰 양파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자주색 양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노란 양파는 케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특급 양파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의 건강을 되찾아 드린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고혈압을 잡는 마법의 양파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영호 할아버지가 실제로 드셨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양파 한 개를 얇게 썰어 15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깨끗한 양파 껍질 2-3장과 함께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간 끓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센 불로 끓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끓인 후 10분간 우린 다음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43년간 괴롭혔던 고혈압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담당 의사 이상현 박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이라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강 할아버지는 이제 혈압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시며 매일 산책도 즐기고 계십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혈관 청소 양파 들기름 볶음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충분히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들기름에 오랫동안 천천히 볶습니다. 이때 중요한 비밀은 절대 강불로 볶지 말고 중약불에서 양파가 갈색으로 카라멜라이징 될 때까지 천천히 볶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통깨를 뿌려 드시면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 됩니다. 실제로 이 요리를 몇 개월간 매일 드신 최영철 씨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플라크가 놀랍게 감소했고 협심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 김현우 박사는 이런 경우는 의료 경력에서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영철 씨는 협심증 때문에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양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양파 심장 강화차입니다. 이 레시피는 실제로 급성 심근경색 위기에서 한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특별한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과 흰 부분을 모두 활용하여 말린 후 여기에 계피 한 조각과 로즈마리 잎을 함께 넣고 약한 불에 오래 우려내어 차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차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정화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박성환 교수는 이 조합이 혈관 확장과 혈전 용해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종필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직전의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곧 큰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파 심장 강화차를 오랫동안 꾸준히 드신 후 심장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어 수술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종필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양파차가 어떤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웠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상합니다. 그는 몇 개월 후 검사에서 심장 기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고 의사조차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의학 저널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 회복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의사 박종철 박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지만 환자의 심장 기능이 실제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빛정원 시청자분들만 아실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양파 추출 수면 에센스입니다. 양파 껍질과 꼭지 부분을 모아 깨끗이 씻은 후 물 한 컵에 넣고 오랫동안 약한 불에 끓입니다. 그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서 취침 1시간 전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면 연구소에서 인정한 자연 수면제라고 하는데요. 수면의 질을 놀랍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대한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양파 수면 에센스를 마신 노인들은 평균 수면 시간이 놀랄 만큼 늘어났고 깊은 수면 단계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 뇌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수면의학회 이민기 교수는 양파 껍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뇌의 감마아미노부티르산 수용체에 작용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면제와 달리 중독성이 없고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회복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69세 정영숙 씨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동국 교수는 양파의 활성 성분이 항응고제의 효과를 극적으로 강화시켜 심각한 출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던 박영호 씨가 양파즙을 과다 섭취한 후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영구적인 반신불수가 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정민호 박사는 양파와 항응고제의 위험한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환자들이 알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박영호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에 좋다고 매일 양파즙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며 의사는 항응고제와 양파의 상호작용이 출혈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고 해상했습니다. 그는 다른 가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소연 교수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은 양파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소연 교수는 양파의 특정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며 갑상선 질환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파 섭취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피하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힌 후 드셔야 합니다. 생양파에 함유된 자극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기내과 김지연 교수는 생양파는 위벽을 직접 자극해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연 교수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생양파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위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양파를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조리 과정에서 자극성 성분이 상당 부분 중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파 보관법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른 양파를 냉장고에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장 확인하세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자른 양파는 박테리아의 최적의 배양소가 될 수 있으며 실온에 오래 방치하면 유해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김영철 국장은 자른 양파는 영양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 세균 증식에 최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실온에서는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잘못 보관된 양파로 인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자른 양파의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미생물학과 조호성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른 양파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른 양파에는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이틀 내에 사용하세요.
만약 이틀이 지났다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즉시 버리세요.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식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양파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김민수 씨의 어머니는 냉장고에 이틀 이상 보관된 자른 양파를 요리에 사용했다가 심각한 식중독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민수 씨는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양파를 요리에 넣었는데 그날 밤부터 심한 복통과 후토 증상을 보였다고 해상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양파에서 자란 세균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정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양파의 비밀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바로 양파의 유황화 합물이 퇴행성 뇌 질환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존 스미스 교수팀은 최신 연구에서 양파의 풍부한 유기 황화 합물이 뇌 속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놀랍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파의 유황화 합물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스미스 교수는 양파 추출물이 뇌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는 임상 실험 중인 많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의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연구에서 특수 처리한 양파 추출물을 오래 복용한 그룹의 인지 기능이 대조군보다 놀랍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어떤 알츠하이머 치료제보다도 뛰어난 효과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한 명인 마가렛 존슨 씨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참여했지만 몇 개월 후부터 기억력이 놀랍게 향상되었다고 해상합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손주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스미스 교수는 양파의 특정 성분이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 세포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뇌세포 사멸을 막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결과가 제약업계에 알려지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지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해결책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양파의 특정 성분을 이용한 치료법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의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교토 대학 식품영양학과 다나카 히로시 교수팀의 오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반으로 자른 뒤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얇게 썰어야 세포벽이 최대한 파괴되어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다나카 교수는 양파를 자르는 방향이 활성 성분의 방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를 잘못된 방향으로 자르고 있어 효능의 상당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파를 자른 후 충분히 기다렸다가 적당한 온도에서 들기름과 함께 천천히 볶은 다음 오랫동안 뚜껑을 덮고 뜸을 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 방법을 따르면 양파의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일반적인 양파 조리법보다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효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양파를 어떻게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이 황금 레시피를 꼭 활용해 보세요. 다나카 교수는 의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양파 조리법은 사실상 우리가 평소에 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며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면 양파는 그 자체로 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파를 자른 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켜 알리신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파 효능의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양파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가장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있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양파를 드시는 황금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저녁 9시 이후는 피하시고요. 넷째,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 양파와 육류의 조합은 건강에 특효약이 되지만 양파즙이나 양파꿀, 튀긴 양파는 절대 피하세요. 다섯째, 항응고제나 갑상선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여섯째, 자른 양파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이틀 내에 사용하세요. 일곱째, 양파는 수평으로 얇게 썰어 중약불에서 천천히 카라멜라이징하여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7가지 황금 법칙만 기억하셔도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치매를 이겨낸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셨습니다. 강영호 할아버지의 43년 고혈압 완치, 박영자 할머니의 당뇨 정복, 김영수 할아버지의 심장 회복, 이종필 할아버지의 기적적인 심장 기능 개선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양파의 올바른 섭취법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양파는 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만약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해서 본인에게 맞는 양과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특정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시려면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주에서 몇 개월은 지속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도 모두 몇 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변화가 온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했던 양파가 이렇게 놀라운 건강 파트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 마트에서 양파를 보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버리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시겠죠?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은빛정원 채널 구독도 꼭 해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변화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배운 양파의 비밀들을 내일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은빛정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